결론부터 말할게요. 제피러스 G15에서 M16이요? 안 넘어갑니다. 다만 두 노트북이 가격이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G15 대신 M16을 추천할 수 있는 그 정도입니다. 혹시 M16의 성능 리뷰를 안 보고 오신 분이 있다면 그쪽을 먼저 보고 오시면 좋겠는데요. 간단히 요약하자면 CPU 성능과 작업 성능은 노트북의 체급을 고려했을 때 최고 레벨이지만 i9과 RTX 3060의 조합은 기대했던 것만큼 게임 성능이 높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팬소음과 표면 발열이 경량한 게이밍 노트북 중에서도 특히 심한 편이었죠. 제가 리뷰한 M16의 스펙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텔 11세대 i9 CPU를 탑재하고 있으며 최대 TGP 95W로 세팅된 RTX 3060 GPU는 G15와 동일하며 램은 온보드 16기가에 더해서 제가 16기가 램을 하나 더 끼워 32기가 듀얼 채널 램으로 테스트했습니다. 아무래도 제피러스 M16은 필연적으로 제피러스 G15와 비교되기 마련이죠. 그래서 이번 리뷰에서는 M16이 G15와 비교해서 좋은 점, 비슷한 점, 그리고 나쁜 점을 분류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좋은 점입니다. 고민할 것도 없이 디스플레이가 M16의 최대 강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6인치 16대 CPU에 QHD 플러스 해상도 165Hz 고조서열에다가 색 재현율은 DCI P3 95%를 커버하고 최대 밝기는 500니트 이상의 100% 밝기 기준 색온도는 6500K입니다. 대비값이 아주 뛰어나진 않지만 더 바랄 게 없을 정도로 좋은 디스플레이입니다. 컨텐츠 소모에도 제작에도 게임에도 좋은 화면이죠. G15의 디스플레이도 나쁜 건 절대 아닌데 M16 옆에 놓고 오면 침침해 보입니다. 그리고 16대10 디스플레이를 사용함으로써 한 가지 장점이 더 있는데 노트북 열었을 때 화면이 시원시원해 보인다는 겁니다. 두 노트북의 디자인은 색상 빼고는 거의 동일함에도 화면비 하나 때문에 디자인이 훨씬 깔끔하고 모던하게 보이죠. 안 그런가요? 다만 이 디스플레이와 역힌지 구조 덕분에 팬이 돌아갈 경우 디스플레이 하단에 뜨거운 바람이 직격을 하게 되는데 이 정도 온도로는 디스플레이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고 장기적으로 문제가 생길 거라는 의견도 있으니 믿고 싶은 걸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M16이 G15에 비해서 확실히 뛰어난 점은 어이없지만 웹캠이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제피러스 G15를 포함한 수많은 에이수스 게이밍 노트북의 치명적인 단점은 웹캠이 없다는 거고요. 저도 1년 반 전에는 이렇게 제가 노트북 웹캠을 많이 사용하게 될 줄 몰랐거든요. 근데 지금은 쓰잖아요. 근데 에이수스는 고집스럽게 게이밍 노트북에서 웹캠을 빼오더니 이번에 ROG 플로우 13이랑 제피러스 M16에는 다시 웹캠을 넣어줬죠. 웹캠의 퀄리티 자체는 썩 좋진 않지만 내장 마이크가 나쁘지 않아서 전반적으로는 괜찮습니다. 다음 장점은 CPU 성능입니다. 인텔 타이거레이크 i9 11900H CPU의 성능은 5900HS와 비교해서 CPU 싱글코어, 멀티코어 성능 모두 더 낮습니다. 아주 큰 차이는 아니지만 인텔 라이젠보다 성능면에서 더 우월한 결과가 나온 건 인상적이죠. 그럼 다음은 제피러스 M16과 G15가 큰 차이가 없거나 동일한 점들입니다. 우선 입력장치, 키보드와 터치패드는 거의 동일합니다. 모두 상당히 좋은 편이기 때문에 불만 없습니다.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G15의 키보드 백라이트는 흰색 단색이고 M16은 RGB 설정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스피커는 두 노트북이 동일합니다. 그리고 스피커 품질은 나쁘지 않습니다. 중간에 패치가 있었는지 예전만큼 스피커에서 팝핑 노이즈는 들리지 않지만 그 대신 스피커가 메가리가 좀 없어진 느낌이 듭니다. 진짜 그런지 그냥 제 착각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두 노트북의 포트 구성도 거의 동일합니다만 M16 쪽이 인텔 CPU를 쓰고 있기 때문에 좌측에 USB-C 포트 2개 중 하나가 썬더볼트 4 포트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G15 역시 두 개의 USB-C 포트 모두가 충전과 디스플레이 포트를 지원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큰 차이를 느끼긴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제피 G15 리뷰를 보다 보니까 여기 좌측에 이더넷 포트가 디자인을 해친다고 뺐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는 리뷰를 본 적이 있는데 저는 일단 게이밍 이름 달고 나온 노트북에서는 유선램 포트를 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디자인을 위해서 이걸 희생하는 건 완전 주객전도죠. 그리고 게이밍 노트북으로서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할 게임 성능은 두 노트북에서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세잔보다 타이거레이크가 게임 성능이 더 낫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생각보다 그렇진 않았어요. 아무래도 이 정도 쿨링 시스템으로 i9 CPU 성능을 완전히 끌어내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제피러스 M16이 G15보다 더 안 좋은 점들입니다. 바로 발열, 소음, 배터리, 그리고 가격입니다. 일단 소음과 발열을 얘기해보면 제피러스 M16은 제가 써본 게이밍 노트북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시끄러운 편의 팬소음을 냈습니다. 다만 요즘 팬소음으로 악명이 높은 HP 오맨은 제가 안 써봐서 그거만큼 시끄러운지는 잘 모르겠네요. 제피러스 M16이랑 G15가 쿨링 시스템이 거의 차이가 없는데도 터보 모드 기준으로 M16이 G15에 비해 체감상 1.5배 이상 더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팬 돌려서 노트북 잘 식혀주면 인정하겠는데 얘는 노트북의 표면 온도도 G15보다 더 높습니다. 센서에서 측정된 내부 온도는 그다지 높지는 않지만 피부로 직접 체감되는 온도가 이렇게 높아버리면 큰 의미가 없죠. 다만 노트북에 별로 부하가 걸리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웹서핑 정도만 할 경우에는 팬이 거의 돌지 않는다는 건 G15와 동일합니다. 하지만 그때도 M16이 좀 더 뜨끈한 느낌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치명적인 단점은 바로 배터리 타임이 짧다는 건데요. 제피러스 G15를 제가 쓰면서 하나 만족스러웠던 점이 바로 배터리가 오래간다는 점이었는데요. M16은 그 배터리 타임의 3분의 1이 깎여 나가버렸습니다. 인텔 CPU 때문입니다, 이건. 자, 그럼 마지막이자 가장 치명적인 단점은 바로 가격입니다. 단적으로 얘기해서 RTX 3070 버전의 G15보다 RTX 3060 M16이 더 비쌉니다. SSD, 메모리 용량 차이를 고려한다고 해도 동 스펙 기준 가격이 50만원 이상 차이가 나버리는데 그 돈을 더 줄 만큼의 가치가 M16에 있냐? 에 대한 답은 전 아니오거든요. 물론 제피러스 G15는 정가 주고 사려고 해도 재고가 없을 수 있다는 게 문제지만 말이죠.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제피러스 M16이 나쁜 노트북이라는 소리는 절대 아닙니다. 노트북 체급 대비 성능은 최상급이고 매우 뛰어난 디스플레이를 비롯해서 웹캠, 키보드, 터치패드, 스피커, 포트 등등 노트북의 각종 구성 요소들도 떨어지는 곳이 없죠. 다만 살짝 선 넘은 팬 소음과 발열, 안 좋은 배터리 효율이라는 단점도 있는 물건치고는 가격이 과하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M16의 감가가 더 떨어지기 전에 빨리 팔아치우기로 결정했습니다. 근데 반대로 제가 M16을 먼저 가지고 있었고 나중에 G15를 구매했다고 가정한다면 그냥 M16을 쭉 썼을 것 같긴 해요. M16이 G15보다 가성비가 떨어지는 건 확실하지만 절대적으로 G15가 M16보다 좋아서 노트북을 안 바꾸는 거 아닙니다. 이제 에이수스에서 G16 같은 거 내주지 않을까요? 그럼 전 그거 살게요. 그럼 돈을 지켜보라며 얜 중고나라행입니다.